저희 지금 안 되는데 외식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외식업을 해본 적이 있다.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고. 지금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자, 지역이 서울이다. 경기도다. 우리 여사님은 어디세요, 지역이? 익산. 어디야? 일산? 자, 이제 그 전국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시시각각으로 많이 변합니다. 근데 시시각각으로 많이 변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오늘 유통에 대한 어떤 부분을 외식업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걸 한번 훑어드리고요.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신규에 대한 어떤 이런 브랜드가 있다는 소개를 잠깐 시켜드릴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너무 매스미디어가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지금 신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다가 포커스를 둬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을 뉴스를 보면 계속 물가는 올라간다고 그러지 경기를 보면 계속 하향 쪽으로 내려간다고 그러고 또 딴 걸 하다 보면 너무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의 투자에 비한 그 자체를 너무 좀 두렵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급속하게 사회가 너무 고령화를 지금 가다 보니까 이제 안주하는 그런 형태의 산업태가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경제가 일본 경제의 5년 전 경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엄청나게 많은 두개가 와서 제가 여기 강의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받고 엄청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2021년도 8월 달에 여기 수업 매스에서 청년 CEO들, 예비 청년 CEO 30명을 모시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21년 8월 달이면 지금 딱 3년 됐죠. 30분이 여기서 똑같이 교육을 받고 3주 트레이닝을 받고 배출을 해놨습니다. 자, 몇 명이나 살아남았을까요? 30분 중에 몇 분이나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을까요? 5분. 또요? 한 사람. 이게 최악인데? 몇 분을 생각해요? 저는 아예 없어요. 없다. 또 여기 방금 계신 분. 여러분의 예상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26분이 살아남았어요. 그건 뭐냐면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고 내가 어떤 포인트로 어떤 고객을 어떻게 타겟해서 내가 어떤 마케팅을 갖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철저하게 한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그게 어디냐? 수원영통, 수원정자, 수원시청, 이 수원 반경, 여기 메세 반경에서 5km 근방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너편에 먹자고 모두 2층이나 3층 쪽으로 다 올라가는 청년시 사업. 그래서 제가 수원에 오면 조금은 좀 뿌듯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돼요. 왜? 너무 많은 매스미디어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혼자서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30년 동안의 직장 생활도 15년이 외식업이었습니다. 치킨오프였습니다. 아마 닭강정이라고 꿀닭이라고 들어보셨죠? 노란 닭강정. 그 다음에 다보스. 총 780개 총 가맹점을 했던 이모입니다. 그래서 30년 직장 생활을 마감을 하고 제2의 사업을 한다고 지금 화장품의 뉴 패러다임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지금 도전을 해서 스포츠 바이 코즈버라는 화장품을 지금 이쪽에서 시연하고 있습니다. 산업은 내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업을 찾는 것도 큰 버전입니다.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유통업에 대한 흐름과 그 다음에 그 시장 여러분들이 흔히 다 가정에다 다 쓰세요. 스킨하고 로션, 화장품의 비밀을 좀 알려드리면서 이런 사업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남이 하던 사업을 엄청난 광고비와 엄청난 그 비용을 지급하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은 작은 자본으로 많은 이득을 내고 부자가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면 제가 여기 없습니다. 저기 외국가에 있고. 그런데 한 번 정도는 다 겪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게 겪고 나서야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강연을 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서두를 해드리는 거는 잘못하면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단 한 건이라도 정확하게 임팩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사실 어렵게 작업을 한 적도 없었어요. 원고를 얼마나 뜯어봤죠. 저도 고민을 했고요. 왜? 제가 썼는데도 제가 모르겠어요. 한대 뜯어붙여가지고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정말 지각적으로 많은 차트가 있지만 넘어갈 건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꼭 이 시간만큼만 몇 가지라도 갖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왜 밖에 비도 구주구주 오고 이런 날은 여러분들 모시고 딱 파전에 막걸리 한잔 하면서 그죠? 그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은데 밖에 나가시면 너무 좋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전쟁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뜰 때 무슨 생각이냐면 오늘 하루의 전쟁이 또 시작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쁘게 사는 이거에서 단 하나라도 더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절이 잠깐 먹겠습니다. 자, 거창하게 창업스토리 했어요. 근데 다 창업이잖아요. 그죠? 저 나름대로의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여기 앞에 현수막 붙어 있으니까 이거 들어볼만 하다라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냐? 성명이 김윤성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주 5일제 근무를 성공적 정책 방향에는 대학 논문을 써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한 15년, 20년 전에 일본 저서를 읽어보고 했는데 지금 이제 주 4.5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태국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사회 이슈화로 되고 있는 국민연금 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를 지금 국회의원하고 공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다 제가 자료를 주고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겁나요. 왜? 내 3년 있다가 저도 대상자입니다. 저도 대상자인데 방황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거는 여기 젊은 그 MZ 세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덕분에 CJ 푸드필 상생 아키데미도 했고요. 충주 라이트월드 조직의 전문 프랜차이즈 쪽에서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10년 전에 알고 계시는 청정차는 동대문 아트센터 위로 올라가시면 푸드트럭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를 제일 처음에 찾았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회사에서 남대문 시장 쪽에 청년차랑 30명을 지금 저희 회사가 발굴을 해서 다음 달도 공부를 그래서 거기에 화장품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덕분에 내무 장관상도 받았고요. 국무총장도 받았고 2018년도에 꿀떡과 바보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산업통상국 자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에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마마코가 강원도 사투리입니다. 그거를 잘해서 이 프랜차이즈 업계, 치킨 업계에 공이 있다라는 걸 한국 유통회사, 대한상공회에서
소통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까지의 제 족적입니다. 자, 이제 아셨죠? 이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최소한도 내가 외식 사업을 하건 어떤 유통 사업을 하건 올해 트렌드가 어떤 건지 알고 지나가셔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그 생각을 안 합니다. 매년마다 11월달, 10월 말에서 11월달 제가 3년 전까지 같이 김남철 교수님하고 서울대 김남철 교수님 같이 공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빠진 이유는 제가 이제 외식업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올해 트렌드 코너입니다. 자, 분초사회 충분히 바빠요. 초를 다투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분초사회라고 합니다. 두 번째 호모 프로그램, 그다음에 세 번째 육각회의감. 여기 여성분들 몇 분 계신데 육각회의감 엄청 좋아요. 잘생겼죠, 돈 있죠, 뭐 있죠, 그거를 바로 육각회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기 힘든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들어가. 그죠? 네 번째, 버라이티 가격 전략. 자, 예전에는 정가를 한번 놔두면 안 건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많이 팔아야 되니까 계속 가게를 내려요. 여러분이 2년 전, 3년 전에 보셨을 거예요. 롯데마트와 삼성 홈플러스가 서로 각기 자기 옥상에다가 현수막 걸어놨죠. 롯데마트보다 1원이라도 비싸면 어떻게? 100대 한 부대. 삼성 홈플러스 마찬가지로 롯데마트보다 1원이라도 비싸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마케팅 직원들이 24시간 1년 동안 일했습니다. 혜택을 보는 게 누구예요? 소비자들. 왜? 10원만 내리면 바뀌니까. 그래서 이거를 올해 상반기에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돼요. 거기다가 문구 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가장 큰 적이 누구예요? 다이소 아니에요. 외국에서 쉽게 들어오는 물량입니다. 그거를 다이소가 자꾸만 일본 기업가 아닙니다. 저희 나라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오판을 잘못된 뉴스를 갖고 사업을 시작을 하면 계속 블랙홀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버라이티 가격이 지금 현재 올해 트렌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 좋고 가격 낮은 걸로 소비자들은 눈을 돌리게 되고 있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들이 잘 먹는 도시락이 예를 들어서 편의점 어디가 있어요? 편의점 어딜 많이 가요? 여기 CU편 어디 가요? GS 둘이 싸워야겠네. 그죠? 자, 도시락을 3,900원짜리를 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김혜자 씨가 2,900원짜리 냈어요. 이게 버라이티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누가 가장 이득을 봐요? 소비자. 이런 버라이티 가격. 자, 그 다음에 요즘 드라마가 너무너무 잘 들렸어요. 그죠? 엔돌핀이라고 그러죠? 그게 도파민이에요. 그죠? 내가 아닌 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즐겁고 했던 그거에 대한 도파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거죠. 6번째. 요즘 남편 없는 아빠. 예전에는 아빠들이 다 가부장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아빠가 없어도 됩니다. 그죠? 아빠가 없어도 돼요. 애들이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돈 버는 기계니까. 근데 좀 있으니까 또 뭐가 있어요? 밑에서 청소기가 청소해요. 로봇 청소기가. 그래서 어린애가 맨날 밑에 보고 자라다 보니까 로봇 청소기가 아빠죠. 그래서 아빠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쁘게 1번과 6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다들 주말 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스피노 프로젝트. 이게 이제 제가 내건 겁니다. 왜? 아까 제가 뭐 한다고 그랬죠? 하면 내가 아까 제가 뭐 한다고 했어요?
화장품 하다고 했잖아요. 화장품 시대에는 이게 적용이 됩니다. 스피릿. 왜? 자, 여러분들이 젊은 신세대들이 많이 가는 게 어디 가세요? 올리브영 가죠. 올리브영 한 점포 안에 제품이 몇 개나 있을까? 몇 개나 있을까? 제품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500개? 계속 오늘 히트 못 나가시는데? 1480개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포스를 보지 않으면 재고가 얼마 나와요. 한 점포에 각기 다른 회사의 제품들이 경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500원 단위. 청소년이 많은 데는 어떻게 돼요? 3,000원 미만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고급 빌라 있는 데는 밑에 있는 가격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이 3만 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사신다는 데 가면 어떻게 돼요? 기본이 13만 원부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스피노 프로젝트라는 회사마다의 독특한 자기 제품을 특성화시켜서 차별화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식약청에서 전부 다 인가를 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제품이다 허가 안 내줍니다. 그죠?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잘 알고 시장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기토소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뭘 샀어 뭐 한참 이게 뭐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누가 뭘 가방을 300만 원짜리 뭘 샀다고 해서 돈 났죠. 그것도 돈 났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소비 문화가 저 사람도 저걸 샀어? 나도 사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토 소비 문화. 리케드 폴리탄. 자, 예전에 이렇게 가시면 그래도 육교 밑에 개천이라도 흐르고 좀 그랬죠. 지금 보십니까? 없어요. 다 복귀천을 놨어요. 그죠? 복귀천 위에 어떻게 돼요? 통도 옵셋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각 도시마다 어떻게 돼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자꾸만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요? 인위적으로 청계천 같은 데를 만드는 거예요. 왜? 상박한 도시에 그래도 물과 이런 흐름이 좀 있으면 사람이 숨 쉴 곳이 있잖아요. 이게 현재 지금 리케트폴리탄에 가장 심한 게 어디예요 지금? 인천 송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송도는 4년보다 지금 조금 나아졌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박람회에 같이 참석을 했는데 송도의 특징은 뭐냐면 아침에 서울로 출근하는 젊은 신세대들이 차 때문에 5시 반에 출근합니다. 나오는데 병목한 사람들은 2시간밖에 걸려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거기 상가는 몇 시에 거의 다 마무리되죠? 10시에. 그러니까 10시 후에 술 먹고 돌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10시 후에 가면 그래서 죽음의 도시라고 했어요. 4년 전에. 요번에 가니까 조금은 낮았어요. 조금은. 네. 고속도로가 좀 뚫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없으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계속 이 리케트폴리탄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인구가 우리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죠? 15년, 20년 전과 몇 프로 정도? 20%.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울시에 이제 앞으로 빈 상가 아파트가 무지 많이 나올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고령자가 너무 많다 보니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리케트폴리탄은 정말로 상가 분양하시는 분들이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예전처럼 뭐 수수료를 받고 내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들이 트렌드 코리아의 올해 트렌드 코리아 자 돌봄 경제 엄청 돌봄이 강화됐어요. 아이 돌봄, 어르신들 돌봄,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성희롱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케어를 해주는, 저희들한테 케어를 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사회가 만드는 돌봄입니다. 그래서 요 10가지가 올해 트렌드로 됐는데 제가 보니까 10가지가 다 맞습니다. 저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지난주에 김난주 서울대 교수가 2025년도 트렌드 코리아 핵심 키워드를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왜 지금 안 보냐면 겁나요. 이거를 지금 10년째 해봤거든요. 너무너무 맞아요. 너무너무 맞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어느 정도의 배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건데 이걸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사업을 많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겁나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12월 달부터 그걸 보려고 합니다. 아, 10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남준 교수도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한번 통화했더니 발표는 했다. 그리고 책이 11월 4일 날 나옵니다. 매년. 그래서 이제 그때 돼서 사서 한번 읽어보고 고민을 저도 할 겁니다. 그래야 이제 내년부터 강의를 좀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10가지에 대한 거를 최소한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빨리 진행할게요. 왜 창업을 하라고 하세요? 자, 왜 창업하라고 그래요? 물어볼게요. 부자가 그럼 열심히 매너하시는데 왜 창업하세요? 왜 창업하려고 그래요? 돈 많이 벌어요. 얼마나 벌어야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우리 저 연인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야 많이 버는 거예요? 네? 얼마요? 깎아서 10억? 되게 흥정하고 있습니다. 자, 왜 창업을 하려면 이런 침대에서 주무시기 쉽죠? 돈 침대라고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거 얼마인 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요. 10억. 아니 10억짜리 침대를 보고도 못하는데 뭔 돈을 벌어요. 이게 창업을 하면 안 된다니까. 돈을 주는데도 못 세잖아요. 이거 며칠 만에 살 수 있겠어요? 며칠 만에 살 수 있어요? 10억. 이거 3억 사이다. 개수기 갖다가 2시간 반이면 쉬어요. 은행에서 개수기 있잖아요. 이거 2시간 만에 20년. 3박 4일까지 가요. 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자, 두 번째. 딱 아침에 있는데 한강의 뷰가 아니고 우리 집 앞의 뷰입니다. 수영장 있고 발달한 방이 여러 개. 이거 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풍요로운 생활. 남들보다 좀 더 화려하고 더 좋고 멋있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노력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가난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이게 2024년 트렌드 10개 코리아 그 중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를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 창업을 하신다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내 고객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어느 상권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될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두 개가 형성이 됐으면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몽창 빚으로 할 건지, 아버지하고 엄마를 꼬셔서 100% 투자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순수하게 갖고 있는 돈을 올인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거예요. 이게 세 가지를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 방향에 대한 부분이 보면은 대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탁탁한 것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서울일까?
경기도가 아니면 저기 제주도 가갖고 굴장사를 해볼까? 어디 타켓을 흔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타켓을 잡고 상권이 복잡한 거, 복잡한 데 들어가서 같이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완전히 떨어진 나만의 임대를 주고 내 독립분광으로 상업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투자는 아까 말했죠. 아버지, 엄마 거를 몽창 털어서 투자를 할 것인지. 자, 그렇다면 그 투자를 받아서 내가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인지는 자문자답 하셔야 돼요. 이거 하니까 좋아요. 자, 남이 보니까 잘 돼. 저것만 하면 될 것 같아. 땡입니다. 그거를 인수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고자 했던 거에 대한 마케팅이 6배가 들어갑니다. 왜? 그분이 떠난 가게는 소비자가 돌아가는 등을 돌릴 때 38% 정도 됩니다. 그 30%를 여러분 잡아야 돼요. 그러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죠. 자, 이렇게 이 형이 다 했으면 가장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면 자신감과 열정. 자신감이 없고 이게 될까? 라고 하는 그 자체를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 사전에 사업하기 전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초심 잃지 마십시오.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면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 사업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그게 되든 안 되든 어떤 형식의 본인이 나름대로 그 자체의 계획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둬버리잖아요. 그러면 후회가 엄청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항상 초심 잃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제 회사 책상에 가면 나의 결정은 남에게 맡기지 말라고 빨갛게 써놨어요. 왜?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책임과 모든 권한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돈도 아니에요. 요즘은 돈이 꼭 없어도 됩니다. 정말 아이디어가 독특하고 정부 자금을 잘 활용을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퍼펙트하게 세운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 먹었던 초심을 잃지 않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천재 같은 바보가 아닌 바보 같은 천재가 되라.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바보 온다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사업에 대한 후회는 안 합니다.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후회 남기지 말라고 했죠. 사업은 내가 접을 때 정확하게 뒤를 돌아보지 않는 후회 없는 게 정말 잘하는 사업이에요. 미련이 있고 거기에 자꾸만 쏠리잖아요. 여러분 사업 정리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그 유행가처럼 미련 때문에 계속 발목을 잡고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잘 못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군초사회에 사는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되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이걸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창업의 가장 큰 권력들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뭐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본금 또 공기가. 저 그때 계신 상황이 뭘까요? 창업에 이거 창업하려고 하는데 힘들어. 뭐가 힘들어요? 응? 업종 선택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앞에 강의를 안 들으셔서 지금 까먹었잖아요. 다시 그 피드백 할 수가 없잖아요. 15분을.
자, 업종의 가장 큰 것들은 말씀하신 창업자금과 초기 운영 자금 어떻게 할 것인가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50점 70%잖아요. 자, 초기 판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16%. 그러면 이게 벌써 몇 프로예요? 67%, 70%죠.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한국개발연구원과 같이 자료를 낸 통계입니다. 이건 다 갖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거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인터넷에 이 자료가 나옵니다. 자, 그럼 영업의 원칙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이냐? 자, 이거 앞에 있는 거 두 가지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흔한 얘기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질 좋은 걸 싸게 판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놓고 만들어서 공급한다.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해놨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쓰면 뭐예요? 장사꾼. 그런데 부수적으로 돈을 번다고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업. 이게 장사꾼과 사업가의 차이입니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영업의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옆집에서 할인하는 건 어떻게 돼? 나도 할인하는 거. 어떻게 돼? 같이 먹어.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창업을 하신다면 제가 외식업을 15년 또는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 협회 상위 임원 있으면서 강의를 합니다. 7가지 조언을 정확하게 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셔서 제가 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이 자료를 다 보내드립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한 번씩 봐야 돼요. 뭐냐? 음식점 사장은 일단 먹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해요. 그래야 식사에 대한 분석들이 나와요. 나는 원래 닭발을 못 먹어. 근데 닭발 장사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죠? 나는 원래 오뎅에 알러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 집은 떡볶이에 오뎅을 죽어도 안 해요. 장사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식자에 대한 간편한 분식이라도 식자에 대한 분석이 있어요. 두 번째, 문 열어놓으면 손님 들어오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나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런 고마운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10,000원을 쓰기 위해서 가서 가진 행패를 다 부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 10,000원을 위해서 내가 그 가진 행패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요. 그죠? 맞죠? 그래서 내 가게에 와준 손님의 한결같은 고마움을 항상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사업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합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대리점주 가맹점주를 하도 이 얼굴이 묻어서 모나미 150쌍을 가맹에 할 때마다 10명, 20명 정도 이에다 물리고 안녕하세요를 교육할 때 일주일에 해봤어요. 엄청 잘해. 근데 이게 매장만 가면 매장만 가면 비 온다고 이렇게 보고 비 오네. 저희 나라 비 많이 와요. 눈 많이 와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웃는 얼굴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맹점을 가면서 항상 웃으라고 합니다. 물론 영업이 안 되고 당사가 안 되면 웃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놓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문을 열어놓고 있어도 사람이 한 분이 오시든 두 분이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면 문 열어놓자 손을 밀어 닫히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단시간에 끝나려고 해요.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자, 외식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은 학벌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마음입니다. 실전 경험입니다. 이 세 가지를 넣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실전 경험을 충분히 쌓은 후에 뭐를 해야 돼요? 뭐
정무유수가 발생하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나만 좋다고 찾아오는 손님만 있을까요? 아니죠. 진상 손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매사가 껴먹는, 예전에는 장별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 먹차는 사람 많죠? 이런 것도 다 머리 경우의 수로 늘면서 그게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다른 손님들한테 전혀 피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만한 영업이 될 수 있고 매물을 쌓으시라고. 왜? 가맹점에서 대리점주가 불안하게, 가맹점주가 불안하게 하면 손님들 다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그날 매출이 없어진다고 봐요. 이거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가맹점주가. 불이 나더라도 손님 먼저 다 나가시라고 하고 가맹점주가 소화기로 부르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가맹점주가 먼저 들어오고. 그러니까 맨날 욕을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외국은 안 그럽니다. 소방교육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봤기 때문에 손님들 다 먼저 내보냅니다. 그리고 가맹점주가 나옵니다. 이런 마음, 여유의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메뉴는 너무 새로운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본인이 나중에 그걸 시킬 거 못해요. 왜? 메뉴가 너무 많아요. 간소화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거기를 표준화해서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를 뭐라 하는, 어떤 외식업을 하든 우동을 하든 아니면 뭐 짜장면을 하든 뭐를 하든 이게 전부 다 레시피가 다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돼? 규격화단이 몇 그램 이상. 이 전통 시장이 아니에요. 프랜차이즈는 표준화, 규격화, 정밀화, 이게 딱 3무 각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식당을 열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제 다 알려드렸어요. 7가지 앞에 마지막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 많은 설명을 했어요. 뭐가 있어요? 뭐를 가져야 돼요? 얘기했잖아요. 공무원에서도 얘기해놓고, 그죠? 파견하는 거 누가, 그냥 뭘 가져야 돼요? 내가. 까지 나오면 설명 다 해줬잖아요. 정답을 줬는데 왜 이렇게 못 맞춰요? 정확히 안 나갔어요? 인내심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외식업의 가장 중요한 단어. 자, 이 폐업하는 이유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은 가장 단체적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에 뛰어들었고 자신감이 없이 자금의 마련 없이 상권의 분석 없이 뛰어들기 때문에 시작하는 요 내용이에요. 근데 굳이 여러분한테 이거를 프로테이를 해서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점포를 어떤 형식으로 할 거냐? 지금은 전단지도 못 뿌립니다. 전단지 뿌리면 어떻게 돼요? 행정복지센터에서 과태료 나오고. 옛날에 누이족보 배우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죠? 그 다음에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신고해서 15일 이상 되면 자동 뜯어갑니다. 그래서 웹에다가 붙이는 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하시는 인터넷, SNS 이런 형식으로 해서 내 가게가 어떤 형식으로 되냐. 자, 하다 보면 장단점은 있어요. 왜? 만용부를 하는 대신에 악플도 많이 나오겠죠. 악플도 있죠. 그거를 다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그 부분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준비하고 마음에 대한 부분과 인내심을 가지고 1년, 2년, 3년 쭉 가다 보면 그 나름대로의 뭐가 어떻게 있어요. 자, 제가 한 경험을 얘기를 드릴게요. 신혼 아파트 집에서 치킨을 배달,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다 음식을 시키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 있어요? 절대 배를 눌러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저는 배를 누르기 전에 뭘 했냐면 오프너 있죠? 오프너 그거를 전단지 안에다 붙여가지고
그걸 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높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한 동이 예를 들어 400동이라고 400가구라고 한다면 나를 찾아온 고객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배려라는 그 노프라는 거가 소문이 나서요 60% 이상 이게 없어요. 돈 썼어요? 어마어마한 돈 쓰지 않았잖아요. 단지 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했다.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정보에는 문제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제가 저희 회사 대리 점수가 됐던, 가맹 점수가 됐던, 외부 강의를 했던 항상 이거를 꼭 들려주고 입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만든 목표의 중요성은 완벽한 지도가 있어야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 시작하는 게 이제도 나는 거친 약과 나침반만 가지고 떠난다. 길을 물으면 될 것이고 길을 헤매면 그만이다. 이 세상에 완벽한 지도는 없다. 있다 하더라도 남의 것이다. 나의 거친 약속에 스스로 얻은 세부상으로 내 지도를 만들 작정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목적지가 어딘지 늘 잊지 않는 마음이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려 한다. 이게 한비자의 중국 견문어에 나오는 문화예요. 자, 이 뜻은 사업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과 내가 준비한 거에 대한 부분을 어떤 단계에 몇 단계 해서 가야 내가 어느 정점에 갔다라고 하는 거를 누가 결정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결정. 프랜차이즈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프랜차이즈 대표이사는 이러이러한 향방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이런 시장이 있으니 여러분하고 같이 파트너가 돼서 가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해요. 그 제시하는 거에서 이네부터를 누가 갖고 가라고요? 갖고 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노리는 거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나중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외식하게 한번 딱 마지막 직격탄 날릴게요. 자, 2년 반, 3년 전에 탕후루 난리가 났었어요. 그죠? 1년 전에 몇 프로? 40%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망했다 이건 아니고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몇 년도까지인데 불과 6년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420개가 반토막 났죠? 262개.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2022년 자료예요. 2024년 9월 자료니까 공정위에 있는 자료입니다. 보세요. 이 사이에 반토막 났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탕후루 하겠어요?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가장 저한테 컨설팅 하면서 전화를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탕후루. 설명을 드려도 오픈을 해요. 그리고 나서 600 가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통계를 자료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업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먹거리 자체는 빠르게 정비가 돼요. 그거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못 타버리면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걸 하실 건지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탕후루 261개예요. 해물찜 몇 개예요? 210개에서 몇 개로? 32개를. 왜? 먹기가 귀찮잖아요. 근데 일반 횟집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 발라주잖아요. 물론 가격은 비싸요. 그러니까 살겠어요? 해물찜, 핫도그 업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명령 핫도그 그죠? 651개 지금 몇 개? 191개. 어마어마한 자본이 다 들어갔거든요. 자, 대만 샌드위치 저도 베트남에 샌드위치 하다가 망하는 분이 알아요. 근데 대만의 샌드위치 업체가
다 될 것 같이 210을 지금 몇 개요? 50%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느끼시고 외식업에 대한 부분은 분석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2부를 좀 할게요. 자, 외식업은 제가 15년을 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김민선이라는 브랜드를 갖다 놓고 하잖아요. 3년을 우리가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3개월도 못 가요. 왜? 너무 빨리 가요. 제가 갖고 있는 소스가 사업 시작할 때 소스 자체만 62개였어요. 근데 제가 퇴직할 때 소스를 보니까 430개예요. 저도 어떤 맛인지 몰라요. 이제. 애초 처음에 만들었던 그 소스 맛이 15년 되니까 15가지가 됐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참고적으로 하세요. 여기 외식이라든 뭐 치킨을 하든 뭐 떡볶이라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입맛에 하나도 안 맞아요.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외식업계에서 소스는 지금 17세에서 18세 입맛에 다 맞춰놨어요. 왜? 5년에서 10년 있다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되니까 그걸 맞춰놔야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아 이게 뭔 맛이요? 라고 하는 것도 얘는 어르신들 말에 입맛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아마 안 맞을 거예요. 그죠? 그게 왜 그러는데? 어쨌든 맛있어. 병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맛을 이제 벗어난 거예요. 지금 밀키트 하는 사업체 사장님들은 누구 맛을 맞춰요? 중고등학생 입맛을 맞춰요. 그래서 그 자체가 밀키트가 몇몇 대 엄청나게 나가는 거예요. 왜? 중고등학생들 구해서 먹으니까 이런 형태. 자, 제가 이제 스포츠 마이크즈이라는 회사의 임원으로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오늘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몇 분 남았죠? 30분? 자, 이거 그냥 여러분들 이제 필요할까봐 저희 회사에 이런 중견이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게 현수막이에요. 이거 인테리어인 줄 알았죠? 현수막입니다. 저희 방 앞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왜? 혼자 왕국 가라. 자, 아까 말했던 스피어프 노화를 극복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바로 여러분은 화장품 매대에 가시면 여러 가지 상품을 갖다가 안내 매대에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나라 말만 했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죠?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다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경쟁에서 밀립니다. 이렇게 돼 있고 예전에는 묶음 판매를 잘 안 했습니다. 근데 묶음 판매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가시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애들 가장도 예전에는 1+1이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5개 묶음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거의 구매력을 높여가는 거. 자, 아까 탕후루 제가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통계를 보여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웃으라고 이거 메뉴 뭐예요? 늘 먹던 걸로, 조금 특별한 걸로, 상큼한 걸로, 묵직한 걸로. 그 다음에 뭐예요? 어른이 음료, 어른 음료. 어른 음료는 뭐예요? 소주 맥주잖아요. 어린이는 뭐예요? 주스. 이렇게 한번 메뉴판을 재밌게 꾸덕꾸덕 떡밥 하는 떡발상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죠? 우리 맨날 보면 그러잖아요. 음식,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기다리는 동안이 좀 즐겁지 않을까라는 역발성도 여러분이 사업하시면서 메뉴판 해보실 거예요. 자, 포지버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화장품 쓰시죠? 그죠? 플라스틱 병을 쓰시죠?
화장품 쓰시죠? 어떻게 해요? 손으로 찍어 바르죠? 아니면 눌러서 하죠? 자, 화장품의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방부제를 넣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화장품에 뭐가 있어요? 기름하고 물하고 섞어야 되니까 대만을 섞여 넣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지볼 자체는 2005년부터 이 사업을 해왔고, 그래서 꾸준하게 연구를 해서 이 코지볼 갈 때까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효과성과 안전성과 유해 성능과 환경과 가격에 타협하는 것보다 앞섭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왜 뛰어들어간 거냐? 자, 화장품 업계 몇 군데 있어요? 태평양 80% 있죠? 근데 어디 있어요 또? 아무래? 그건 태평양이에요. 그 다음에 코리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코리아 화장품 지금 보셨어요? 없어요. 자, 화장품 세계도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개발하는 디벨롭먼트를 안 하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지볼에 대한 부분이 요 효과성과 안전성, 아까 말씀드렸던 방부제나 계면활성제에 넣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한테 다가갈 그 시간이 약 한 5년 정도 걸렸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상품되어 있는 게 언제 출시가 됐냐? 올해 4월 26일에 출시됐어요. 얼마 안 됐죠? 지금 한 5, 6개월 정도 된 거예요. 자, 친환경에서 사춘기에서 제품이 출하가 돼서 하루에 2만 개 정도를 생산을 합니다. 지금 현재 코지볼 바로 밑에 계열사 6개 중에 운행이 되고 있는 게 약 100개 대리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화장품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의 다각화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피부가 아닌 메디컬 쪽으로, 스포츠 쪽으로, 일반으로. 이게 지금 코지볼입니다. 일반 품목은 현재 지금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C2안이라는 하준 씨가 모델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스포츠 용품으로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비포, 애프터, 그 다음에 멜케어 통증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디컬 쪽으로 이게 납품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는 2005년부터 계속 이렇게 지금 많은 사업을 전진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코지볼에 하지원 씨가 6월 달까지 광고 선정 모델로 나왔고요. 자체적으로 골프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운영을 하면서 통증 케어를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미디어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 골프장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코지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나름대로의 저희 그룹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화장품에 대한 이 기본적인 상식만 좀 알고 화장품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부제 없고 계면 활성제 없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그 볼로 담은 게 ESG 환경업체로 저희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 버리시면 없어져요. 여러분 화장품 업계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용기에다 담아서 그걸 처분을 못 해가지고 난리를 친 거를 회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나름대로다 보니까 소비자 가격을 어떻게 돼요? 내릴 수 있고 원가 코스트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 찾아서 가야 되는 상황. 자, 이렇게 하전 씨가 다용도 돈에 담지 않고 일회보에 내용물이 담겨 있다. 그래서 오염에 변질이 되지 않고 피부에 유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방송을 직접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제품과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 소재로 되어 있다라고 정신을 한 겁니다. 바쁜 상태에서
흘러가다고요? 보긴 봐도 어디서 봤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한번 얹어내요. 한번 다시 한번 각성시켜요. 자, 색조 화장품 하면 어디가 제일 나아요? 베트남이 유명하죠? 근데 저희가 베트남하고 지금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품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베트남에다 공장을 지으라고 하고 여기서 원료도 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까다로운 기준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에 판매되고 있는 로열티를 회사가 수취합니다. 이게 사업의 다각도입니다. 예전에는 화장품을 갖고 나갔잖아요. 요즘은 안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보다 못한 나라들은 자기네 회사의 부지를 내놓고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생산을 해서 거기 인력을 동원해서 자기네들 고용 창출하고 판매를 하는 것을 100% 원하고,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요? 갖고 있는 노하우와 원료와 기술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대한 해당을 로열티를 받는 게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재무착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제품에 대한 용기가 제일 뭉치는 이 부분을 저희는 각 대리점에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도 연결을 해서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볼에다 모으라고 합니다. 이게 한 통이 400개거든요. 그걸 모아 오시면 다른 제품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재구매에 대한 부분을 회사가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점은 그거에 대한 부분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 상품을 어떻게 돼요? 소비자한테 직접 보내요. 이게 사업의 다각화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뭐 그냥 어디서 한번 뚝딱 떨어진 게 아니고 이런 연구진들이 다 개발을 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 미용의 비포 애프터, 그 다음에 톡츠크림,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뱃살, 뭐 어깨, 통증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리즈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나왔냐? 이건 아침에 바르는 거. 그렇죠? 아침에 바르는 거. 비포 에스타일. 그 다음에 저녁에 바르는 거. 그 다음에 통증 완화. 이게 통증약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과 사다 보면 순간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이걸 바르는. 여기까지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버닝클린, 탄력 강화. 실질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뭘로 나온다고요? 뭘로 나온다고요? 화장품 통에다 넣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돼? 코스트가 어떻게 돼요? 친환경 기업이기 때문에 ESG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아서 코스트가 내려가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누가 혜택을 봐요? 여러분도 소비자가 봅니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미니 삼총사라고 해서 하도 의약품은 저희가 의약품 아니에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화장품 자체 배가를 소분해서 팔면 의약품 위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30알을 따로 시각점에서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언제? 지난주에 나왔어요. 지지난주. 그래서 제가 저희들 그 사무실에서 기획이사까지 해가지고 뭐 했냐면 아까 뭐라 했어요? 비포부터 통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녀 삼총사 해가지고 삼총사로 발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게 순간순간의 아이디어로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것도 사업의 하나의 방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지금 현재 저희 대리점에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 있는 포스터입니다. 자, 이게 지금 어디냐? 안산의 직영점입니다. 언제 오픈했느냐? 이번 달 10일에 오픈했습니다. 하루에 매출이 얼마냐? 40만 원입니다. 4세트 이상 나가요. 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스포츠라며요.
바로 뭐가 있어요 위에? 스크린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에서 통찍기가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헬스 하시는 분들 어떻게 돼요? 운동하기 전, 운동하기 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경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죠. 내일도 여기 박람회가 저희가 마지막 날인데 내일 회사가 결쳤습니다. 뭐하고? 수원시에서 유도 대회를 합니다. 아침 10시부터죠?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67개국 우승자한테 저희 회사가 아웃버스멘트에게 우승을 축하합니다라고 해서 상품을 줍니다. 운동선수한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인 공헌도 같이,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버는 목적은 지역사회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안고 가는 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사업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배려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포츠 사업의 그 메시지를 드리면 아름다움을 넘어 건강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당신을 만나세요. 건강한 아름다움을 향한 당신의 여정을 시작하세요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제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사업이 잘 돼야겠지만 또 아이템도 잘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고, 자, 그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 산업이 제가 왜 여기에 했냐면 2022년 기준 했을 때 매출액이 78조 1,000억입니다. 그리고 사업체 수가 12만 개, 그리고 종사자가 44만 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2027년도까지 문체부에서 이거 스포츠 사업을 얼마로? 100조로 확대합니다. 그럼 몇 배예요? 2.3배죠. 그 사업성의 가능성을 몇 년 안에? 3년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업 계획이나 다 알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한테 말하는 건강. 두 번째, 건강하면서 여러분들이 버는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주위에 배려를 해서 나눠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문화를 외식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문화를 놓잖아요. 손을 계속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이 하면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붙어요. 신경 쓰고 돈 벌지 않아도 여러분들 주머니를 가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연예인 중에 누구냐면 누굴 것 같아요? 누굴 좋아할 것 같아요? 스포츠 선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김연아.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원래 그 집이 부유한 집이 아니에요. 잘 산 집 아니에요. 근데 운동할 때마다 딱 상금 타잖아요. 그러면 30%씩 내요. 그게 지금 100억.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창업에 대한 7가지 충원 드리고 어떤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즈볼도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사업장에 빈 공간이 있으면 샵앤샵이에요. 요즘은 나는 이거 꼭 이거만 해. 그건 가장 멍청한 생각이에요. 카페에 이거를 갖고 갔습니다. 어디? 여러분이 흔히 알고 김포시에 기네스 카페 있죠?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딱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스포츠바이 포즈볼이 있습니다. 거기 여자 대표님이 사장님. 여러분 카페에서 화장품 파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역발상. 왜?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역발상을 누가? 본사에 있는 에리점주가 아이디어를 내서 정부와 협약이 돼서 그거를 판매합니다. 놀라운 발상이다. 이게 그래서 사업의 발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업체가 됐든 간에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어떤 품목이 됐든 간에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 나름대로 갖고 가시면서 건강 잃지 마시고 창업 잘 하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받아야겠다, 컨설팅을 받아야겠다, 아니면 인큐베이팅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저한테 과감하게 전화하시면 제가 명함 나눠드릴 테니까. 그리고 워낙 전화가 많으니까 메일로 주시면 5번쯤이라는 거 다 답변 드립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금 한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제가 외직업 그만뒀는데 지금 3년째 소통을 하시는 분이 부천시에 계십니다. 바비큐 보스라는 치킨 넣고 옛날 스프 그걸 하세요. 참 오래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소스가 없어서 못 구하면 저한테 전화가 오세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경북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 업체에 소스를 보내드려요. 그 가격이 얼마냐? 15,000원이에요. 근데 소비자가 찾으니까 그 입맛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손님은 1년 360일 계속 옵니다. 그게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단골분을 만들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전화해서 모르겠습니다라고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분하고 나의 23년이라는 그 소스 하나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프랜차이즈 사업은 신뢰 사업이고 신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100%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 열어놓으면 고객이 들어오시고 그 고객들이 여러분한테 투자한 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혼자 갖고 계시지 말고 주위에 배려하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분을 설사 그 본부가 없어졌든 아니면 딴 사업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한테 자금할 겁니다. 그렇게 저는 되기를 원하고 있고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잠깐 명함 드리고 저희 부스는 오셔서 샘플별 받아가세요. 샘플별 다 나눠드릴 테니까. 그래갖고 상의를 찾는지 안 찾는지 여러분이 검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사셔도 돼요. 근데 산다고 그러면 굳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